이번에 리플 커뮤니티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발언이 있었습니다. JP모건이랑 블랙록이 조용하게 XRP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주장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지, 실제로 투자 전략에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업자인 알자라 측에서는요, 최근 팟캐스트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동안 이 기관들 측에서는 XRP를 꾸준히 매집해오고 있다는 주장을 남겼는데요. XRP 공급 충격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까지도 남겼습니다. 이 발언 자체가 단숨에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로 기관들이 뒤에서 몰래 물량을 모으고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거요. 알자라 본인이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 바로 시장에 나타나는 몇 가지 정황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은 코인베이스 XRP 보유 잔고가 불과 3달 사이에 약 90% 이상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죠. 게다가 코인베이스가 운영하고 있던 콜드 월렛 개수가요, 기존 50개에서 지금은 한 자리 숫자리로 줄어들었다는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내부 지갑 정리일 수가 있겠지만 이 거래소 보유량이 줄고 있다? 이 흐름 자체는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이 곧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들, 즉 XRP에 대한 유통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유지되거나 조금만 늘더라도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른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여기서 나오는 공급 충격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조용히 축적한다? 이 말 자체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기관 투자자들 측에서는 거래소 계정이 아니라 커스터디라거나 OTC 혹은 프라임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물량을 모읍니다. 이런 흐름들이 온체인에서 뚜렷하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축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최근 로이터 측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요, DBS나 프랭클린 템플턴, 리플 측에서 협력해가지고 리플 레저 기반의 토큰화 펀드랑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교차 담보로 활용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권 파이프가 현재 열리고 있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 SBI 측과의 협업입니다. 리플과 SBI가 2026년 1분기 안에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일본 시장에 도입할 계획까지도 공식 발표를 남긴 거고, 이런 것들이 루머가 아니라 공식 발표입니다. 즉 리플 레저 위에 실제 자금과 결제 흐름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된 변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블랙록이랑 JP모건이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물론 JP모건 측에서는 2020년 당시 귀금속 시장에서 불법 스푸핑하다가 9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낸 적이 있죠.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그때도 조작을 했는데 지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연결을 짓는 거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XRP 시장에서 실제로 이런 조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루머 그리고 팩트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아는 시야를 갖는 거겠죠. 루머는 그냥 참고용도로만 흘려 들으시고요, 이 팩트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반영을 시킬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팩트가 뭐냐? 현재 거래소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 이걸 SBI 같은 이런 실제 사용 파이프들이 열리고 있다는 거, 이런 기관형 협업이 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확인된 변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전략을 짜야 될 때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전량 매도, 전량 매수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분할 원칙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시장이 과열돼 가지고 가격이 급등할 때 일부 익절하시면서 리스크를 줄여 나가시고, 조정 하락세가 오면은 정해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고요. 이렇게만 하시면은 공급 충격이 실제로 발생해서 급등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고, 본격적인 상승하면서 XRP 7,000원, 8,000원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되면요, 저희가 후속 영상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실시간 커뮤니티 방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매도 원칙을 지켜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반대로 조정 하락세가 길어져도 또 기회가 남습니다. 이 기관 매집설, 가격 억압설들은 확인할 수 없는 루머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거래소 재고 감소라거나 RLUSD, SBI 파이프, 제도권 협업 확대, 이런 것들 확인된 변화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루머에 흔들리시게 아니라 이 보이는 변화를 기준으로서 전략을 짜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XRP 일봉 차트를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바로 4,000원대 초반에서 계속 부딪히는 저항선입니다. 지난번 강력한 상승 이후에 4,300원 부근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었지만요, 결국에 위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마치 두드려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과도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고, 거래량도 상승 시에는 늘었다가 유지가 안 되면서 금방 식어버리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저항선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자꾸 밀릴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차트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바로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살필 줄 아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최근 거래소로 들어온 XRP 물량들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자들이 코인을 자기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긴 건데요. 이런 것들이 보통 매도를 준비하는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한 거고, 실제로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거래소 잔고는 늘어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미국적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잔고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지역별로 투자 심리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아시아 쪽에서는 매도 압력이 강하고요. 또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물량을 빼가지고 장기 보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100만에서 1천만 개를 가진 고래 지갑들의 일부 물량을 줄였다라는 데이터가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고래가 움직였냐 여부인 거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던 중장기 보유자가 판 거라면은 구조적인 신호일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단타성으로 움직이는 지갑이라면은 단순한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보셔야 되는 거는 활성 주소 숫자인데요. XRP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지갑 숫자가 최근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참여자들이 줄어들면은 관심이 약해졌다는 뜻이겠죠. 가격 상승을 지탱해줄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도 차트상에서 줄어드는 게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 차트랑 온체인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겠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요.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중장기 보관되는 물량도 현재 꾸준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일부 고래들 측에서는 하락할 때 오히려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특히나 RLUSD,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트랜잭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하실 만한 사실입니다. 이 실제 사용 기반이 서서히 확장되는 조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차트랑 온체인을 합쳐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요. 차트에서는 4,300원 근처 저항선이 두껍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온체인에서는 거래소 유입 물량 그리고 고래 매도 움직임들이 그 저항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3,950원 부근, 그리고 그 아래 2,800원대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 생명성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이 무너지게 된다? 그럼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여기서 버티면은 반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겠죠. 이 지지선 라인을 보자면은 3,950원 근처가 1차 방어선으로 보입니다. 또 반대로 저항선은 4,300원 구간, 그리고 그 위 4,600에서 4,900원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고 안착할 경우에는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리플 커뮤니티에서 이번에는 꼭 5,000원 간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진입하지만요. 저항선에서 계속 밀리면은 그 기대가 불안감으로 바뀔 거고, 결국에는 투매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욕심보다는 냉정한 원칙 매매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 지켜나가시면서 시장 심리에 휘둘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9월 달에서 다음 달 10월로 곧 넘어가는 상황이죠. XRP가 지금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차트, 또 매도 압력을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들, 또 줄어드는 네트워크 참여자가 다소 경고등을 켜주고 있지만요. 또 동시에 일부 고래들의 매집, 그리고 거래소 이탈 물량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 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확장이 희망의 불씨로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지금은 욕심을 줄여나가시고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분할 대응하실 때 제도권 흐름들을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에서 실제로 지난 일주일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체인 지표랑 ETF 자금 흐름들 종합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숫자랑 데이터가 많지만요.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은 ETF입니다. 9월 18일 당시에 미국 현물 ETF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1억 6천만 달러, 하나로 2,200억 정도가 순유입됐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됐죠. 순유출이었죠. 근데 바로 순유입으로 돌아섰다는 거고, 더 재밌는 거는 이더리움 흐름입니다. 이 같은 날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2억 1천만 달러, 약 3천억 정도가 순유입이 됐는데요. 특히 여기에는 피델리티의 FETH가 주도를 했고, 그레이스케일의 미니 ETH ETF도 뒤를 받쳐줬습니다. 즉 단순하게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매수에 손을 댔다라는 신호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 돈의 크기를 감각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비트코인은 지금 하루에 새로 발행되는 양이 약 450BTC입니다. ETF로 들어온 1억 6천만 달러를 비트코인 시세 11만 5천 달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약 1,400개 정도의 비트코인 규모예요. 하루에 새로 공급되는 코인의 3배가 넘는 물량을
ETF가 흡수를 해버렸다는 거고, 이런 자연스럽게 시중에 풀리는 비트코인 물량은 더 빠듯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온체인 지표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일주일 동안 거래소 보유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 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간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뭘까요?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은 현재 약해지고 있고 보관과 중장기 투자 쪽으로 기울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약 45억 달러 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현금성 탄약들이 더 쌓이고 있다는 뜻인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총알은 준비되어 있는데 방아쇠를 당길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지역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즉 미국 현물 수요 지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가격이 밀릴 때 미국 거래소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관이나 미국 현물 투자자들이 가격을 지지해주면서 매수를 받고 있다, 이런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한국 시장은 조금 차갑습니다. 한때는 글로벌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할인 구간까지도 나타난 거고, 즉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파생 상품 시장은 어떨까요? 비트코인 옵션의 25델타 수큐는 중립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균형을 잡고 있다는 뜻인 거고, 하지만 이더리움 옵션 시장에서는 여전히 풋옵션, 즉 하락에 대비하는 베팅들이 조금 더 많이 존재합니다. ETF에서는 이더리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파생 쪽에서 어때요? 조심스러운 태도가 남아있으면서 숏에 대한 베팅이 더 강력하다는 거겠죠. 이런 엇박자가 상당히 재밌어요. 현물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파생에서는 방어를 하고 있다, 하락에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 자체가 결국에 현재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탐욕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대불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펀딩비도 과열은 아니에요. 지금은 롱 포지션이 몰려있긴 하지만요, 이 과거 폭락 직전처럼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롱 스퀴즈 위험 자체가 크지가 않다는 거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단면을 한번 봤을 때 ETF 자금 유입들이 실제 네트워크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 이더리움의 평균 트랜지션 수수료가 약 0.45달러로서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 수준입니다. 근데 탈중앙 거래소 덱스에서의 거래량은 여전히 240억 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비용은 저렴해요. 근데 활동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ETF랑 맞물려가지고 해석을 해봤을 때 이 기관 돈과 리테일 디파이 활동까지도 동시에 유지가 된다라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ETF, 온체인, 파생, 네트워크까지도 전부 다 맞춰봤을 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물은 잠기고 있고 또 돈들은 유입이 되고 있는데 파생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국면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우리 구독자분들 대응 전략으로는 현재 비트코인 11만 3천 달러대죠.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 부근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 구간입니다. 이 ETF 유입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시도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돌파 성공하면은 비트코인 12만 달러까지도 열릴 수가 있겠지만요, 실패하는 경우에는 10만 달러 초반까지도 눌림 조정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ETF라는 새로운 수급이 현재 들어오고 있지만 파생 상품 시장의 조심스러운 심리를 고려했을 때 단번에 강세장이 열리기보다는 계단식 상승 자체가 더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ETF에는 확실히 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온체인도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즉 연료는 충분하다라는 거. 다만 아직까지 파생 시장의 심리가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급등보다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에 무게를 두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오는 기관 자금이 단기 이벤트에 그칠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수급 전환의 시작일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시장에 새로운 손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유롭게 영상 하단 댓글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은 이 후속 영상으로서 제가 직접 다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매수는 쉬운데 매도가 정말 어렵더라. 이 매수는 사실 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내가 시작했던 그 시점이 우연히 저점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등 초기 구간일 수도 있어요. 또 운 좋게 언덕 초입 구간에서 올라타면은 좋은 매수 타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택했더라도 결국에 매수에는 이 행운의 요소가 크게 따라 붙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매도는 달라요. 매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운이나 실력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의 욕심을 다스릴 줄 아셔야 되고, 또 결단력을 가지셔야 되고, 또 마지막 순간에 직접적으로 매도 버튼까지도 누릴 수 있는 이런 용기까지도 필요한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매수는 코인 시작해야지, 리플 줬다니까 사야지, 이런 단순한 동기로 가능하겠지만 매도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 팔아도 괜찮을까? 더 상승할 것 같은데
팔고 나서 더 상승하면 어떡하지?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이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사실 이미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건데요. 리플이 더 오를 것 같아. 괜히 지금 팔면 손해인 것 같은 이런 기분들. 그 상태에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결국에 매도를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거고, 하지만 시장은 정말 또 묘해요. 내가 더 상승할 것 같은 그 순간, 그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단기 고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4,900원 같은 심리적인 저항선에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죠. 이런 것들이 시장이 늘 우리 욕심을 시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이 심리적인 저항 구간에서 여기는 정말 어려운 언덕 구간이라는 것들을 알아차리시고 욕심보다는 실속을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단력 있게 매도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기 고점에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이 되고는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모든 리플 보유자가 단 한 명도 매도를 안 했다면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겠죠. 하지만 시장은 절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는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매매를 반복하시고 또 누군가는 만원에 팔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서 기다리시지만요, 정작 4,900원에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자리가 단기 고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호재들이 예전만큼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호재가 곧 발표된다. 이런 것들을 다들 예상하면 어떻게 돼요? 발표 전에 이미 움직임이 다 반영되면서 선반영되면서 가격이 미리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표 시점이 되면 힘을 쓰지 못하죠. 발표 날 어떻게 돼요? 하락해버리죠. 정작 호재 1주에서 2주일 전에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결국에 뒤늦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시장 자체가 늘 변덕스럽고 또 우리의 투자 심리를 흔들어대지만요, 그 안에서는 욕심을 줄여나가고 실속 있는 결단을 내리는 분들만이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 결국에 매수는 운이지만 매도는 실력과 결단력의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전략을 준비하셔야겠죠.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실 때,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여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